네, 오늘 제가 다른 질의도 많은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꼭 네. 질의를 합니다. 네. 증인께서 앞으로 이 국정수사 하는 걸 보면서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죠? 제가 입장문에서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검찰이 큰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요, 어떤 전환점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저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이 관련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뭉개고 덮었다. 그게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영상 하나 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서를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V1보다는 V0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정점이 김건희였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들이 있었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 명품백 사건. 저는 이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한번 결기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남 남인 중에 영남 살인 중에 남명 조직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선조의 명종 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들이 바로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요. 그러니까 남명 조직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을묘 사직서를 올리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1555년에 문정왕을 향해서 조정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정사에 관여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외척 발효에 대해서 기계가 보이는 거죠. 저는 밀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런 입장까지 돼서 총장 패싱까지 당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인데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김건희 수사해야 됩니다. 이 정도 결기 못 보였습니까? 간사님, 남명 조직 선생처럼 제가 분명히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사를 겨냥해서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자료 찾아보시면 제가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한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때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심의위원회도 얘기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한 번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죠. 그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수사했어야죠. 황제 수사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뭐가 있었냐? 내란 때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쿠데타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우리가 검찰의 선배였지만 이건 내란이고 쿠데타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전격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에 제가 잠깐만 동의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의원님 드리고 제가 결론에 기회 드릴게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왜 검찰이 무너져? 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호위무사했고 마지막에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후임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역사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수장을 맡았냐? 일기에 아까 대장동 일기 얘기하는데 일기 검찰총장 이원석, 2기 검찰총장 심우정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너무나 이 자리에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 정도 기계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것도 저희고 전담 수사팀 출범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도 접니다. 여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사에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접니다. 이게 어겨지고 인사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서 7초 침묵한 게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인사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와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하고 똑같은 행태를 저한테 보인 겁니다. 쫓겨날 상황이 됐지만 꿋꿋이 버티고 마지막까지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외부위원한테 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검찰총장이 책임 있는 사법기관장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척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론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시원하게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150명 넘게 검찰을 투입했는데 김건희 윤석열 조사에 대해서 후의했다라고 한 부분을 인정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원석 총장은 오늘 너무나 떳떳해요. 간사님, 아까 바이든 날리면을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가 뒤통수가 와.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아직도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고 싶습니까? 저는 옹호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님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님이 계엄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 시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속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예. 대해서 간사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서 수사를 했고 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지금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기초가 돼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검찰에서 나름대로 또 할 일은 했다. 다만 그만하세요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렇게 전례 없는 석방을 할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건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들어가세요.